예, 어제 북한의 노동당 창건 72주년 기념일은 당초 예상과 달리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대신 북한은 각지에서 공연과 무도회를 여는 등 내부 결속에 주력했습니다. 지난달 화성 12형 미사일 발사 이후 한 달 가까이 도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속내가 궁금해지는데요. 이 시간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안도를 해야 된다는 지금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데 일단은요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무도회를 열고요. 거의 축제 분위기 이런 걸 연출을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건? 예, 물론 북한은 언제든 도발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동안 주목해왔던 10월 10일 북한의 당 창건 기념일 도발할 걸로 예상을 했죠. 그동안 북한이 그런 주요 기념일 정치 일정에 맞춰서 도발을 해왔기 때문에 작년에도 9월 달에 핵실험을 했고요. 또 매번 그 기념일을 기해서 그런 도발을 함으로써 정치적인 목적을 극대화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당히 긴장을 했었고 예. 특히 한미 군 당국은 명절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대비를 그동안 해왔는데 일단 10일을 지나갔습니다만 북한은 언제라도 도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또 그와 관련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김정은으로서는 일단 당 창건 기념일을 기해서 일단 그동안 김정은이 이루어왔던 업적들을 부각하고 그걸 통해서 김정은과 당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는 그런 계기를 일단 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 창건 기념일 직전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나름대로 인사개편이라든지 김정은 1인 지배체제를 확고히 하는 그런 조치들, 내부적인 조치에 일단 중점을 두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은 그럼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장기전 체제에 들어간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 18일 중국의 공산당 당 대회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에 중국이 너무 많이 동참해 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그 무렵에 도발을 할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김정은이 이미 공언을 했습니다. 지난번 6차 핵실험 직후에도 얘기를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말할 때도 그런 언급을 했죠. 이제 핵무력 완성 단계에 와 있다.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갈 것이다 얘기를 했고 이번에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밝힌 바로도 자기들이 이제까지 결정하고 추진해왔던 핵경제병진 노선은 옳은 방향이었다. 따라서 그 길을 계속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언급하는 북한 정권이 추구하는 자기들의 핵무력 완성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속 핵과 미사일의 역량을 고도화시키고 검증하고 그걸 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이제 10월 18일이란 말이죠. 중국의 중요한 공산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전국 대표대회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고 따라서 말씀하셨듯이 김정은으로서는 중국에 대한 불만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해서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그 시기에 자기가 얘기했던 도발을 함으로써 정치적인 목적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는 보고 대비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한반도의 안보, 긴장 상황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지난번에 EU에서도 제재하는 독자 제재안도 마련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그 영국이 한반도 전쟁에 대비한 어떤 참전 계획을 마련했다. 영국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관료들에게 준비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이 이야기인데 영국 예전에 참전하지 않았습니까? 6.25 당시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이제 영국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또 지금 이제 북한 핵 문제는 비단 우리 대한민국 또 동맹국인 미국 또 일본이라든 주변국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안보, 안전,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으로서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영국은 예. 또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그렇죠. 또 말씀하셨듯이 6.25 전쟁에 참전했던 유엔군의 일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유엔군 사령부가 존재하고 있지요. 유엔군 사령부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유엔군 사령부의 사명이 아직 끝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유엔군 사령부의 사명은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가 완성되는 데까지 그 임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예. 따라서 영국도 유엔군의 일원으로서 북한이 만약에 핵무기를 가지고 무언가 도발을 한다면 영국도 그 일원으로서 예. 또 유엔의 일원으로 상임이사국으로서 예. 역할을 담당하겠다. 음. 그러기 위해서 참전할 수 있는, 예. 파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겠다. 이제 이런 의지로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청와대와 우리 군이 이제 김정은이 어떤 행보를 하는가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미국의 트럼프와 또 군 수뇌부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행보를 하는지도 관심이거든요. 백악관에서는 트럼프가 이제 미 국방장관으로부터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다. 이런 이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 며칠 사이에 굉장히 애매모호한 발언을 해서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긴 나왔는데 아직은 없습니다만 오늘 보고 내용 이후에 이야기는 자,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 측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그러니까 위험의 수위를 예상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여러 가지 예. 이제 해석들이 분분하고 예. 또 일각에서는 그 발언의 내용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시각들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이런 조치들이 김정은의 어떤 무모한 도발을 억제하는 데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이번에 도발을 하지 않고 있고 예. 또 앞으로도 어떤 도발을 하는지는 모릅니다만 예. 결국 미국의 그런 결단과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발언은 김정은의 행동을 상당히 그 제한적이고 계산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억제하고 강요하는 예. 그런 일정한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뭐 폭풍 전야의 고요라는 말도 했고 한 가지만이 효과 있는 선택이다 이런 톤의 발언을 함으로써 혹시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타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예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예. 저는 미국이 군사력으로 북한을 타격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서 이미 언급을 했어요. 예. 말하자면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북한을 타격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예.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 결국 다시 해석을 한다면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을 공격한다면 예. 그러니까 북한이 국제사회에 미국의 요구를 끝끝내 거부하고 핵미사일로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군사적으로 타격하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군사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방어, 군사적인 억제, 군사력 시위, 마지막으로는 군사적 타격까지 예.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예.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미국이 군사적인 옵션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B-1B가 지난번에 공역이지만은 원산 앞바다 300km 거리까지 이 무력 시위를 했다. 그것도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옵션의 일부라고 볼 수도 직접 있는 타격을 것이고. 하지 않더라도 타격은 하진 시위나 않았지만 위협이나 군사력을 이런 것들이. 사용한 억제, 시위 수단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아마 다시 말하면 경제적, 외교적 이런 수단으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시도들을 예. 지금은 점점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고 만약에 북한이 미국에게 선전포고로 간주될 수 있는 이를테면 괌 타격, 괌 인근에 타격을 하거나 괌을 넘어가는 타격을 하거나 하와이 인근에 만약에 타격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아마 미국으로서도 예. 요격과 타격 예. 그런 마지막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알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좀 신중하게 우리는 봐야 될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맥락으로 보자면 어젯밤에 있었던 B-1B 랜서 폭격기에 또 편대가 이렇게
배치돼가지고 전략을 전개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한국군하고 공동해서 가상 지대공 미사일 훈련을 했는데, 자 그것도 같은 일환으로 보면 될 거고, 지난번에 그 순환 전개를 하겠다 전략자산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청와대도 그 부분으로 일단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또 가장 위협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핵 우산과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 다시 말하면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 자산들, 이런 것들을 상시 배치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순환 배치한다. 그래서 B1B 전략 폭격기라든지 핵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전략 자산들을 한반도에 순환 배치함으로써 북한이 도발할 수 없도록 핵미사일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강요하기 위한 그런 조치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핵 잠수함이 지금 하나가 들어와 있고요. 또 이제 이번 주에 하나 부산항에 입항을 하죠. 또 이제 핵 추진 항공모함 전단도 들어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쪽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그러니까 핵 전력들도 마찬가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이달 중순에 예정돼 있는 한미 연합 해상 훈련이죠. 그것은 북한 미사일이 발사됐다. 예. 그럴 경우 탐지하고 정찰하고 요격하는 그런 훈련은 한국과 미국이 연합으로 하는 것이죠. 그 이 모든 것들이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결코 사용할 수 없도록 억제하기 위한, 또 만약에 억제가 실패했을 때는 그걸 즉각 응징할 수 있는 그런 대응 태세를 갖추고 그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조치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북한 내부 이야기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볼까요? 최룡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때 2015년에 좌천돼 가지고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했더니 이번엔 중앙회의 전원회의에서 우뚝 다시 섰습니다. 서열 2위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조직 지도부장이 된 것 같다, 이런 이제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예전에 백두혈통만 차지했던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들었는데, 만약에 최룡이가 정말로 그 자리를 차지했다면 굉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조직 지도부장으로 임명됐는지 여부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번에 발표된 북한의 발표 내용을 보면 최룡해가 받은 직책 중에 당의 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받았는데, 그 부장이 어떤 부장인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일각에서 조직 지도부장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북한은 당이 지배하는 체제고 당의 정점에 김정은이 있고 당의 중심 조직이 조직 지도부입니다. 따라서 이 조직 지도부는 그 지도부장은 오랫동안 공석으로 유지를 해왔어요. 김정일 시대도 그렇고 지금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조직 지도부장은 그동안 김정일과 김정은이 자리는 비워놨지만 사실상 조직 지도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라고 하는 정권과 체제의 특성상 2인자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최룡해를 그런 자리에 과연 앉힐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텐데, 역시 최룡해를 기용했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이 그래도 자기가 믿을 만한 세력은 역시 김여정과 같은 피부치나 또는 빨치산 세력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최룡해와 같은 인물을 중심에 또 가까이 둠으로써 김정은의 친정 체제를 보다 확고히 하고자 하는 그 의지의 일환이고, 또 한 가지는 최룡해가 황병소 뒤에 있었는데 앞으로 옴으로써 황병소와 최룡해를 어떻게 보면 충성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견제와 균형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그런 조치의 일환이 아닐까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센터장님, 그 지난번에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한 때 그 운구차를 호위했던 7인방 있잖아요. 이번에 김기남하고 최태복이가 이제 중앙전원위에 의해서 사실 이름이 거명이 안 되면서 이 두 사람이 마저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7인방이 완전히 다 사라졌다. 그래서 완전하게 이제 김정은 체제가 구축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던데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때 당시에 운구차를 함께했던 김정은과 함께 운반했던 그런 인원들 중에 지금 뭐 장성택 처형당했죠. 리용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머지 인물들도 거의 사라졌거든요. 마지막으로 남은 인원들이 말씀하신 김기남 선전선동부장, 또 최태복 이런 인물들이었는데 이 두 사람은 나이가 많습니다. 80이 넘었고요. 따라서 이제 이번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김정은은 작년 7차 당대회를 통해서 조직을 개편했다면
이번에 인사 개편을 통해서 명실상부하게 김정은 정권과 체제를 출범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이 김정은 정권이 공고해졌다는 그런 표시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